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어제 9월 20일 날 드디어 아이폰 11이 출시가 되었죠. 저도 급하게 아이폰 11 퍼플 색상으로 구입을 했어요. 저는 아이폰을 아이폰 6S부터 7, 10, 10S 맥스, 그리고 어제 구입한 11까지 아이폰만을 5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올해의 아이폰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키노트를 보는 내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0S 맥스와 그렇게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냥 키노트 내용이 전부 다 카메라로 채워졌었죠.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아이폰 11 프로를 구입했을 텐데 이번에는 프로를 구입하지 않고 가장 기본형인 아이폰 11을 구입했습니다. 변명이라고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영롱한 퍼플 색상, 이 두 가지면 변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한번 아이폰 11의 카메라 성능이 어떤지,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0S 맥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카메라 모듈이죠. 후면 카메라가 아이폰 프로는 총 3개의 카메라, 망원, 광각, 그리고 초광각이 있는데 아이폰 11의 기본형은 광각과 초광각 2개의 렌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망원 렌즈가 빠져있죠. 기존의 아이폰 10S 맥스와 비교하면 세로형 배치의 렌즈를 채택해서 그렇게 눈에 띄진 않지만 이번 아이폰 11은 원형의 렌즈가 2개가 박혀있고 그 2개가 다시 한번 정사각형 테두리로 감싸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 정사각형 테두리가 눈에 띄긴 하지만 인터넷으로만 보던 거와 달리 실제로 보니까 뇌이징이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출시한 다음에 직접 만져보시고 보셔야지만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전혀 공감이 안 되시죠?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나고 괘씸해서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구입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전면 디자인은 역시나 노치형이죠. 아이폰 11은 전면 디스플레이가 LCD, 아이폰 11 프로는 OLED 디스플레이라서 아무래도 색상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폰 11 프로가 훨씬 좋을 거예요. 이 디스플레이 차이는 실제로 비교해봐야지 느낄 수 있는데 확실히 LED 쪽이 진득한 표현이 더욱 살아나죠. LCD 디스플레이는 뭔가 유리막이 덮인 느낌이지만 이 OLED 디스플레이는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이폰 11과 아이폰 11 프로의 차이는 망원 카메라가 있냐 없냐, 디스플레이가 LCD냐 아니면 OLED냐 차이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1을 구입하시는 게 맞으시겠죠. 그 외에 이제 칩셋과 메모리 용량은 동일해요. 안에 들어있는 하드웨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카메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이번에 키노트는 거의 카메라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졌어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그리고 나이트 모드, 그리고 강력해진 인물 모드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아이폰에서 드디어 16:9 비율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열고서 설정에 들어가 보면 4:3 비율을 16:9 비율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사실 기존 아이폰에서도 물론 가능하긴 했었습니다. 별도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야지만 가능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아이폰 11에서는 드디어 카메라 기능에서 16:9 사진 촬영을 지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이에요. 유튜브 썸네일이 이제 16:9 비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썸네일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4:3으로 촬영한 다음에 크롭해서 16:9로 늘렸어야 됐어요.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 없이 바로 16:9로 촬영하면 되니까 그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이야 갤럭시 같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당연한 기능이었지만 이번 아이폰에 새로 들어가니까 심지어 애플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젠장. 또한 초광각 카메라를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광각 렌즈는 가까이서 촬영해도 넓은 화각을 가지기 때문에 풍경 사진이나 아니면 실내에서, 좁은 실내에서 넓게 찍을 때 굉장히 유리하죠. 또한 셀카 모드에서도 광각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또한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셀카 모드를 찍을 때는 광각으로 찍으면 그나마 착시 효과 때문에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위안이 되긴 합니다. 카메라 기능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카메라에서는 또 나이트 모드도 지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쓸만했어요. 제가 어제 밤에 촬영을 해봤는데 방 안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아이폰 10S 맥스와 아이폰 11을 나이트 모드로 촬영을 했어요. 확실히 두 카메라를 비교해 놓으니까 느껴지죠? 아이폰 11이 훨씬 더 밝게 찍힙니다. 보통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에는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길게 해서 촬영을 해야 돼요. 그 기능이 아이폰 11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때에는 왼쪽 하단에 아이콘이 떠요. 셔터 스피드 아이콘이 뜨는데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얼마나 몇 초 동안 촬영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설정한 시간만큼 아이폰을 잘 고정해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보정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폰 10S 맥스와 아이폰 11의 사진을 보니까 차이가 나죠.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아이폰 11을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여기가 끝이에요. 그 외에는 아이폰 10S 맥스와 비교해서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iOS 13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최적화된 환경에서 아이폰을 즐길 수가 있고,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다크 모드가 있죠. 물론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맥북에서 사용했지만 이번 아이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들어가 보면 다크 모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기능은 iOS 13을 업데이트하면 모든 아이폰에서 가능합니다. 다크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UI가 어둡게 되면서 시크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아이폰의 기본 어플 또한 이렇게 어두운 색상으로 UI가 변경이 되죠. 실제로 저는 이번에 아이폰 11은 구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키노트를 보면서 너무 괘씸해서 갤럭시를 구입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뇌이증 당한 저는 아이폰 11을 구입했습니다. 뇌이증 당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키노트 발표 후 2, 3일 만에 구입할 마음이 바로 생겨버렸죠. 사실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만족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폰 11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